Uno, dos, tres. ¡A la Madrid! 안녕하세요, 마스타입니다. 이적시장 업데이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레알 마드리드 팬들을 흥분시키는 이름이 이적시장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로 올리세입니다. 그리고 매각 소식으로 충격적인 이름이 언급되는데 바로 추아메니입니다. 긴 말 필요 없이 올리세에 대한 이적시장 링크를 살펴보고 제 개인적인 사견을 붙여보겠습니다. 더불어 추아메니도 매각 소식을 살펴보고 제 사견 붙여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적시장 관련된 얘기도 추가적으로 말하며 전체적인 이적시장을 업데이트 좀 하겠습니다. 올리세 링크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페레즈 영감님이 재선거 시기 방송에 나와서 1억 5천만 유로의 비드를 언급하면서 주인공으로 거론됐던 선수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결국 1억 5천만 유로의 선수는 훌리안이었고 올리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올리세가 월드컵에서 은바페에게 온갖 찬스들을 떠먹여준 경기 이후 호르헤 피콘으로부터 레알 마드리드는 몇 주 전부터 올리세의 상태에 대해 문의했고 단지 측근들뿐만 아니라 바이언에게도 요청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최근 마르카 보도로 레알 마드리드가 올리세에 대한 2억 2천만 유로를 비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슈가 되면서 제 영상들에도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럼 직접 기사를 살펴보면 마르카 기자 산티아고 시구에로는 올리세가 이상적인 영입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쉽지 않을 거라고 말하며 레알 마드리드는 2억 유로 이상 최대 2억 2천만 유로까지 이적료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 기자가 전하는 소식이 공신력이 높아 보이나요? 레알 마드리드 소식을 전하는 공신력이 높다고 언급되는 기자들 중에서 산티아고 시구에로라는 기자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냥 상상소설입니다. 물론 피콘도 언급했고 저 기사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페레즈가 진짜 2억 유로 이상 비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리세가 진짜 레알 마드리드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 측면에서 바라볼 때 저 세르이오 시구에로라는 기자보다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 관련 소식에서 공신력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코르테가나가 올리세에 대해서 올리세 링크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본인은 냄새를 맡았고 올리세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코르테가나 생각으로 100% 정치적인 움직임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억 유로 이상 비드와 올리세가 이번 여름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매번 하는 얘기인데 이적 시장에 절대라는 건 없지만 이번 여름의 올리세 영입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막상 엄청나게 큰 돈이 눈앞에 놓이면 다를 수 있다고 사람들이 반박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로 보면 거의 3,500억이 눈앞에 놓이면 누구나 눈이 돌아갑니다. 근데 바이에른 미넨이라는 클럽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언과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리그에서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클럽입니다. 정말 자주 만났고 같은 리그는 아니라고 하지만 라이벌 구단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라이벌 구도가 있는 경쟁 클럽에게 팀의 주요 핵심 선수를 넘긴다? 이건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자존심에서 바이언은 돈이 중요한 클럽이 아닙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계약 기간 1년 남은 선수도 아니고 29년 여름까지 아직 3년의 계약 기간이 남은 올리세를 바이언이 매각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더불어 올리세가 최근 보여준 모습은 바르셀로나의 라민 야말과 투톱입니다. 바이언이 무슨 구단 망해가고 있어서 돈이 궁한 클럽도 아니고 바이언은 올리세 절대 매각하지 않습니다. 페레즈가 2억 유로 비드하고 오퍼해도 바이언은 그냥 단칼에 거절할 겁니다. 정리하자면 올리세 링크는 그렇게 공신력이 높다고 보기 힘든 기자로부터 나왔고 물론 다시 말하지만 아무리 공신력이 높지 않다고 한들 어쨌든 마르카 소식이니 진짜 천문학적 금액인 2억 유로 이상 비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언이 안 팝니다. 즉 올리세는 이번 여름에 안 옵니다. 예시로 은바페 이적사가 생각해 보십시오.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은바페한테 페레즈가 거의 2억 유로 이상 비대했을 때 파리 생제르맹 거절했습니다. 그거 왜 거절했겠습니까? 구단의 자존심입니다. 당시 은바페는 자존심이었고 파리의 핵심 선수였습니다. 올리세도 비슷하게 바이언의 핵심 선수인가 동시에 바이언의 자존심입니다. 저는 이런 선수를 절대 팔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언은 선수를 사는 클럽이지 절대 파는 클럽이 아닙니다. 최근 추아메니의 매각 소식이 들려왔는데 호펠디로부터 전해졌고 기사를 통해 추아메니는 매각 가능성이 높은 선수라고 언급됐습니다. 추아메니와 관련된 코멘트로 무리뉴 감독이 어떤 포메이션을 선호할지 그리고 추아메니가 그 전술에 어떻게 녹아들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말로 살펴볼 때 추아메니에 대한 애매함을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추아메니에 대해서 어찌 보면 흐린 눈으로 바라보는 걸 수도 있고 카세미르를 기억하며 추억에 젖어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추아메니도 수비력에서 발전했다고 하나 삼선 미드필더에 알맞는가 하면 의문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더불어 크카모의 기억이 뚜렷한 저 같은 레알 마드리드 팬에게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미드필더 구조는 절대 크카모 같지 않은데 흐린 눈으로 카세미로를 생각하며 추아메니를 과도하게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6번에 어울리는 미드필더가 와서 레알 마드리드에 정착한다고 하면 사실 추아메니가 애매해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4-2-3-1을 쓴다고 하면 영입되는 6번 미드필더와 추아메니 조합보다는 발베르데와 조합하는 게 중원에서 더 많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으며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추아메니 빼고 발베르데를 붙이면 정식으로 오른쪽 측면에는 누가 위치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도 엔드릭으로 구성하고 오른쪽 윙어라기보다는 오른쪽 공격수 느낌으로 기용한 이유, 오른쪽 측면은 발베르데의 전진 혹은 트렌트보다 둠프리스를 기용하면서 채우는 방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 추아메니는 절대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해보자면 결국 추아메니의 수비력과 차단 능력은 레알 마드리드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미드필더 추가 영입이 누가 될진 모르지만 발베르데와 함께 구성한다고 하면 추아메니보다는 수비력과 수비진 보호 능력은 당연히 떨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비를 몇 명만 하는 것도 아니고 팀 전체적으로 수비를 진행하면 충분히 수비에서 단단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말이죠. 근데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팀 단위의 전체적인 수비가 가능한 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음바페의 수비 가담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가 아실 거고 비니시우스도 사실상 대가리가 커진 이후 수비 가담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두 놈은 어차피 고열을 빨 놈들입니다. 물론 무리뉴가 왔으니 수비 가담 부분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깐이지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체력적으로 부담되는 상황들이 나오고 그들이 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결국 지금의 레알 마드리드는 팀 단위의 전체적인 수비가 불가능한 팀입니다. 즉 수비에서 통나무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발베르데를 또 똥바지로 세우는 건 그나마 발베르데 하나로 유지됐던 우측 사이드의 파괴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많은 부분 결점을 드러낼 여지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추아메니에 대해서 흐린 눈으로 바라보면서 과거 카세미로의 향기를 맡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지금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은 팀 단위로 전체적인 수비를 보여주며 단단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추아메니가 수비 범위가 좁다고 하더라도 그 좁은 범위 안에서라도 단단한 수비력을 보여줄 친구가 필요한 게 지금의 레알 마드리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쿠쿠레아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쿠쿠레아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뒤에서 받쳐주는 선수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발베르데라는 최고급 똥바지가 있지만 하나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발베르데가 4-2-3-1 구조로 나왔을 때 오른쪽 측면 자리에 위치함으로써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비슷하게 자연스럽게 똥바지 역할도 하면서 우측에서 파괴력을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추아메니 판매는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매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아메니 매각 소식이 들려오는 건 결국 이정료 때문입니다. 미드필더 가격이 미쳐 돌아가고 있고 센터백도 추가로 영입하면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각 자원들에서 이정료를 뽑아먹을 친구는 없고 이정료가 나올 만한 선수를 생각해보니 추아메니가 거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결국 2시즌 연속 무관의 치욕을 씻어내고 반등을 원한다면 추아메니는 함께 가야 할 자원입니다. 우선 오피셜 뜬 거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나테, 베르나르도 실바, 쿠쿠레아 오피셜이 구단 홈페이지에 떴고 잘하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올리세 추아메니 건 말고 그 외 이적 시장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르테가나 소식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센터백 후보는 니코 슐루터백, 후뱅 디아스, 바스토니라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슐루터백과 바스토니는 말했으니 후뱅 디아스에 대해 말해보자면 맨시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거 알고 왼발잡이가 아니더라도 왼발을 준수하게 쓴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지금 기준에서 슐루터백과 바스토니가 더 끌립니다. 그리고 후뱅 디아스를 맨시티가 판다고 하면 슐루터백이나 바스토니보다 비싸게 받을 것 같아 가성비적으로도 저는 슐루터백과 바스토니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에서 잘하고 있는 부아디에 대한 이적 링크도 있습니다. 로드러와 라몬으로부터 나왔고 로드라는 엔조를 다루면서 라몬은 니코파스를 다루면서 잠깐 언급됐습니다. 예상해보건대 월드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지해 보이진 않는데 부아디의 모로코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높은 라운드까지 올라간다면 고려해볼 만한 자원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럼 매각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펠디로부터 파리 생제르맹이 카마빈가와 비공개로 접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사에 따르면 카마빈가는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구단 간의 거래가 끝났다고 할지라도 카마빙가가 나가기 싫다 하면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카마빙가의 매각은 카마빙가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코르테가나 소식으로 라센시오 매각 소식이 들려왔는데 본인은 남고 싶다고 합니다. 무리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적 시장에 센터백 추가 영입 소식이 들려오는 거 보면 나갈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이 안 나가면 문제가 되는데 본인도 새로운 센터백 오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바요스 이 새끼는 이적을 노리고 있지만 FA를 원한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구단은 이적료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아스 소식으로 세바요스가 1년 연봉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를 위해 협상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죽어도 이적료 발생시키면서 지 연봉 깎고 싶지는 않은가 봅니다. 이적료를 조금이라도 못 받는 건 아쉽긴 한데 빨리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르테가나 소식을 이어서 보자면 브라임 디아스가 유벤투스와 연결됐지만 브라임 디아스는 남을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하며 마스탄토누는 임대 영입하는 방식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근데 불안한 게 무리뉴와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무리뉴가 마스탄토누를 신뢰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스탄토누는 라리가에 등록하지 않고 카스티아에서 올려서 쓸 수 있는 자원이긴 합니다. 근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리스트 B 규정에 따라 U21 자원은 구단에 최소 2년간 있었던 선수에 한해서 등록하지 않고 쓸 수가 있습니다. 마스탄토누가 이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무리뉴가 좋아한다고 하지만 결국 라리가 선수단 등록은 그렇다 치더라도 챔스 등록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거기 때문에 결국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라리가에서만 마스탄토누를 쓰고 챔스에서는 우측 윙으로 볼 수 있는 발베르데, 엔드릭, 브라임이 부상으로 나가리 된다면 그때 챔스에 등록하고 쓴다는 마인드로 남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쓸 거면 마스탄토누의 성장은 기대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마스탄토누에게 6,300만 유로라는 높은 금액을 투자한 만큼 어떻게든 쓰려면 임대본에서 출전 시간 보장받게 하고 뛰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곤살로와 카레라스를 살펴보면 로드라로부터 곤살로 가르시아의 잔류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코모와 연결되고 있고 영입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선수단 자리는 비워야 하는 상황, 곤살로의 잔류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카레라스도 로마노로부터 첼시와 연결됐지만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대화는 없다고 나왔고 카레라스는 그나마 남기고 쓸만한 홈그로운 팀그로운 자원이기 때문에 매각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적 시장에서 불타는 2명의 이름을 언급해보면서 추가적인 정보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영상을 끝내며 앤더슨과 디오망대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앤더슨 좋고 디오망대 좋습니다. 근데 링크가 뭐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공신력 높은 기자들로부터 나오지도 않습니다. 엔조를 영입할 바엔 앤더슨, 올리세를 영입할 바엔 디오망대를 영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이해는 하지만 공신력 높은 기자들로부터 뭐 나오는 게 없는데 제가 다루기는 힘듭니다. 물론 월드컵에서 2명이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다면 구체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 제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모스 마드리드!